비핵화 협상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한 어제 북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회견에 대해 미국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협상을 지속할 수 있기 바란다라는 내용으로 일단 북을 자극하지는 않았습니다. 강경파인 볼턴 보좌관도 북한이 조장하는 게 부정확하다면서 구체적인 말은 아꼈는데요. 정상끼리의 신뢰는 변함없다면서도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북미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먼저 김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핵화 협상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는 북한의 강수에 미국의 첫 반응은 차분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협상을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We are hopeful that we can continue to have conversation negotiations. I saw the remark that she made. She left open the possibility that negotiations would continue for sure. 미사일과 핵실험 중단을 재고하겠다는 북한의 경고에 대해서도 김정은 위원장의 약속이라는 점을 환기시켰습니다. 김 위원장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단하겠다고 말했고 약속을 지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폼페이오 장관과 함께 하노이 회담을 결렬시킨 책임자로 지목한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역시 즉각적인 대응을 자제했습니다. 회담 결렬은 자신의 결정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도 대응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Well, I think that's inaccurate, but the president is our decision maker. I'd like to speak further within the U.S. government before we respond. 북미가 대화 의지는 남겼지만 비핵화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치열한 줄다리기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6박 7일간의 동남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잠시 뒤에 귀국합니다. 이 꼬인 북미 관계를 중간에서 어떻게 풀 수 있을지 귀국 후 중요한 과제가 됐습니다. 한편 당초 알려졌던 것과는 달리 북한 영변에서 핵시설을 가동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허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유적지 방문을 끝으로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순방 도중 최선희 부상의 기자회견 내용을 접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즉각 회견 내용에 대한 정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귀국한 뒤 안보실과 외교안보 부처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 정부의 대응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북미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여러 채널을 통해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할 거란 관측입니다. 이른바 대화의 촉진자 역할을 위해 대북 특사를 파견할 수도 있을 거란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산팔로스는 상업용 위성사진 분석을 토대로 북한 영변 핵단지의 가동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나흘 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영변에서 핵 활동이 계속됐다고 보고한 것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이 매체는 풍계리 핵실험장에서도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JTBC 허진입니다. 예, 이렇게 북미가 직접적으로 접촉은 하지 않으면서 서로 말을 주고받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양측의 진위가 뭔지 파악하는 게 그래서 더 중요해졌는데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앞으로 취할 행동도 정해질 것 같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유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박 기자, 어제 북한 기자회견 보면은 상당히 강경한 태도로 또 이제 회담 중단 가능성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일단 우리 정부는 상황을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네, 북한의 태도에 중요한 변화가 있음을 표현한 것은 맞지만 아직은 엄포성에 가깝다는 것이 정부 핵심 당국자의 분석입니다. 예. 특히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한 국무위원장이나 외무성 공식 성명이 아니었다는 점에 주목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회담 결렬 책임을 북측에 돌리는 미국의 대외적 발언 공세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보면 된다는 설명입니다. 예. 노동신문 같은 북한 매체에서 최 부상의 기자회견 소식을 아직 전하지 않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됩니다. 예, 그동안 이제 북한의 경우를 보면은 어떤 개인의 발언보다는 문서화된 것을 더 의미 있게 보기 때문에 자, 그런 맥락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회견 내용을 좀 하나하나 뜯어볼까요? 일단은 이제 북한 쪽에서 미국에 공을 넘긴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네, 최선희 부상이 협상 중단을 고려 중이라고 했고 김정은 위원장의 공식 성명을 예고한 점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 미국 측의 대응에 따라 얼마든지 회담 결렬을 공식화하고 도발도 제기할 수 있다는 압박 카드를 던진 셈입니다. 또 주목할 점은 하노이 회담 실패의 책임을 폼페이오 장관과 볼턴 보좌관, 즉 미국 외교 안보 라인에게 돌린 점입니다. 최 부상은 두 최고 지도자 사이의 개인적 관계는 여전히 좋고 궁합은 신비할 정도로 훌륭하다고 말하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난도 자제했습니다. 예.
폼페이오 장관도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재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정상 간의 약속과 신뢰를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과 계속 대화를 하는 것이 미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양측이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모습을 이어가고 있으니까 또 결국은 이제 한국 정부가 어떤 그 중간에서 대화의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물론 지금 상황에서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어떤 방법이 이 촉진자로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까? 네,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기자들과 만나서 한국의 카운터파트, 즉 정의용 실장과 논의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예. 굳이 한국과 이야기했다는 것을 언급한 것은 한국 정부 역할을 미국도 기대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예.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대북 특사 파견입니다. 4.27 판문점 선언 1주년을 기념해서 정상회담을 모색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특사를 먼저 보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예, 대북 특사 파견 부분에 있어서는 한미 간에 큰 이견은 없을 것 같군요. 예, 다만 최근 미국을 찾았던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에선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 같은 제재 완화 이야기가 너무 먼저 나오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미국과 공감대를 먼저 형성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예. 또 어제 최선희 부상이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기 때문에 중재자가 아니다라고 말한 점도 한국 정부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정치부 박유미 기자였습니다.